해서 우리가 거래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죠. 이제 하나가 또 남아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될 게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경우에 말이죠. 자, 요 테마는 역시 우리 18페이지 네 번째 나뭇가지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역시 여기에서도 거래 신고해야 한다. 그죠? 그거 안 하면 혼내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0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신고 절차. 절차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 절차상 내용. 그 다음에 역시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그 기재사항하고 어떻게 또 기재를 하는지 그 방법, 그리고 관련 위반 시, 행위제한 위반 시에 제재사항이 무엇이 따르는지, 또 연결해야 할 게 여기는 이 법,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죠. 우리 국토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의 국토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저기 이제 주택법은 뭐예요? 주택거래 신고가 있습니다. 와, 이거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렇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 출제자 의도 보시면은, 자, 신고 대상. 모든 거를 다 신고하는 게 아닌다고요. 그죠? 모든 부동산 거래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제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신고 대상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는 그럼 대체 뭘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사항. 세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또 신고 허가제하고 비교 연계해서 그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약 보시죠. 자, 첫 번째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해가지고 신고 대상이 토지, 건축물,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주택법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이래요. 그죠? 토지, 건축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요 세 개고, 또 거기에 뭐예요? 매매계약이죠.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은 아니네요. 굉장히 협소하게 제한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신고사항 9가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 누가 해야 되냐? 당연히 거래한 분들이 해야 되겠죠. 거래 당사자. 그래서 공동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한 놈이 안 하려면 한 놈 혼자 단독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대리 해도 되죠. 거기다 하나 더 써놓읍시다. 대리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들끼리 직접 거래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개입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하면 혼나요. 그죠? 그래서 중개업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중개업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뭐예요? 네,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거래 신고도. 그다음 대리, 우리 대리가 있죠. 누구 대리입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도 이제 대리인 소속 공인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주의하실 것은 말이죠. 우리 신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문 신고, 또 하나가 전자 문서 신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가 거래 신고 방법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방문 신고가 있고, 두 번째가 전자 문서,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전자 문서 신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대리를 우리가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리가 되는데 뭐에 한해서? 방문 신고에 한해서. 그러니까 전자 문서 신고는 대리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고 기관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누가 아닙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죠.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신고관청이라고 해놨습니다. 가로에다 써놓습니다. 신고관청. 즉 등록관청하면 틀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등록관청은 뭐예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일반적으로는 같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경우도 많겠죠. 그렇죠? 예컨대 뭐예요? 예컨대
내가 서울특별시 그죠? 여기 구로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구로구죠. 구로구. 그런데 내가 여주시 거 이렇게 토지 중개할 수 있나요? 있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여주시 거 이거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다 해야 돼요? 그렇죠. 여주시청에다 해야 되죠. 그 여주시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신고관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고관청이라고 가로를 해가지고 검정표로 하나 적어놓읍시다. 자, 기간이 있는데 거래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 그러나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의 경우에 중개업자가 개입하고 15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법 의제가 있죠? 검인의제. 이미 이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증. 그래서 목적, 거래질서 확립. 좋은 목적이겠죠. 자, 중요한 것은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자가 누구냐? 국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사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이 행정기관을 잘 비교해야 되겠죠. 시도지사 없어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어떠한 절차에서 신고되느냐? 이건 사실 별게 아니고 서식 그 뒷면에 180페이지 보면은 부동산 거래신고서 서식 뒷면에 맨 밑에 있죠. 그거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읽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재사항입니다. 제재사항. 그래서 4번에 위반시 제재사항. 자, 제재사항에다 빨간 펜을 밑줄 쫙. 자, 보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미제출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돈 이거 굉장히 조심히 여기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래 미신고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자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이렇게 또 구별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죠. 특히 이제 미신고냐 거짓 신고냐 이거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하고 주택 거래 신고제, 토지 거래 허가제. 그래서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자, 대상이 좀 다르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죠. 그것도 매매만.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는 뭐예요? 일정 규모 아파트에 한해서 그죠?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할 경우에 주택거래 신고제 대상이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입니다. 그죠? 대가가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일정 면적은 586페이지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 밑에 보면 표가 나와 있죠. 허가 불필요 기준 면적이 있죠. 그죠? 그죠? 요거 경우에는 이거 초과해야 되죠. 이거 초과해야지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지. 요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585페이지 또 보죠. 계속 보내요. 그죠?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118조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뭐 예약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 지역이 어디냐? 175페이지 다시 왔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 전국 어느 곳이나 전부고요. 주택 거래 신고제는 뭐예요? 그죠? 전국의 일부죠. 일부 중에 뭐예요?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내에서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것도 역시 전국의 일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죠. 그죠? 전국이냐 일부냐 이렇게 또 구별이 되죠. 자, 신고 시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제역 내용은 15일 이내입니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주택거래 신고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계약 체결부터 15일 이내죠. 15일 이내. 그죠? 요거를 뺏겨왔어요. 어디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그렇죠? 그 15일을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어요. 실제. 어디가 있냐면은 177페이지 법 27조 6항 한번 보실까요? 거기 15일 이내 뭐 이렇게 있죠. 그렇죠? 어디서 뺏겨온 거예요? 주택법에서 뺏겨온 겁니다. 그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법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계약 체결 전에, 그죠? 그죠? 그렇죠? 허가받기 전까지는 뭐였죠? 우리 민법에서는 유동적 무효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그럼
그래서 허가 맞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신고 의무자입니다. 보니까 이거는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말씀드렸고요. 여기 오른쪽은 다 뭐예요? 거래 당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고 기간은 그렇죠. 같네요. 소재지과나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사항 주택거래 신고는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 토지거래 과제는 요게 이제 참 헷갈려요. 그죠? 우리는 보통 3학년 2반인데 여기는 2학년 2반이 특별반이 있습니다. 2학년 2반, 3학년 2반이 아니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요. 근거법 이미 말씀드렸고, 탑법 의제, 우리 거민 의제, 우리 앞에 거래계약서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접지법상 계약서 거민제도 할 때 이미 다뤄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탑법 의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게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한 경우 있죠. 그렇죠?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한 경우. 거기다 의제사항에다 하나 더 적어 놓으실 거예요.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시. 이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그죠? 거래 신고 받지 않아도 되나요? 네, 거래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법 177페이지 법 27조 그죠? 27조 8항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택법 제80조의 이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를 한 경우,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이 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인중개법상 그거 적용하지 아니한다고요. 그렇죠? 거래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제가 안 되는 경우 하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 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토지를 사고 파는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겠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되나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도 오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됩니까? 둘 다? 예, 둘 다 해야 된다고요. 의제사항 없다고요. 그죠? 요거는 우리 591페이지 자 591페이지 보시면은 126조 있죠. 126조 계속 보죠. 거기에 본다가 있잖아요. 그죠? 본다 거기에 공인중개사법상 거래 신고 받은 것으로 본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죠? 그 경우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 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지를 매매할 경우에 농지 취득 증명도 발급받아야 되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제사항이 없다고요. 결국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는 거죠. 5의5 토지 매매 계약 체결되면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약을 봤고요. 이제 실제 법 조문을 통해서 그리고 서식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봅시다. 176페이지 법 27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형광펜 위주로 봅시다.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서 1항에 거래 당사자는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교환의 당사자라든지 교환인, 뭐 임대인, 임차인 아니라는 거예요. 는 거래 당사자 중에서 매도인, 매수인만요. 는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파란펜 밑줄을 줍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파란펜 밑줄을 하시고, 매매계약, 파란펜 밑줄을 합시다.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그렇죠? 을 체결한 때에는, 할 때입니까? 한 때입니까? 하고 나서 한 때이죠. 그죠? 주의하실 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밑에 보니까 1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도정법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서 건설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요거는 뭐예요? 공동주택의 그 분양권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 입주권하고 분양권.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축물. 그렇죠? 정비법의 재건축, 재개발의 입주권. 그리고 주택법의 공동주택의 분양권. 요것만 제한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할 때 앞에 법정 중개 대상물하고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우리 뭐가 있어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우리 중개 대상이었죠.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네요. 그래서 밑에 별표에다 해놨죠. 당구 표시로. 그 다음에 우리 입주권은 중개 불가능이었잖아요. 그죠? 입주권은, 그죠? 분양권은 가능했지만은, 그런 어떤 법정 중개 대상물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이 차이가 있다는 거 구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매매 계약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교환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시험 주문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때는, 이렇게 시작이 되면 뭐예요? 틀린 질문이 되겠죠. 매매 계약이라고 딱 한 점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밑줄 돼 있죠? 가로를 놓고 거래, 검정펜으로 거래 계약 X 써놓읍시다.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오른쪽에 나와 있죠. 령 23조 1항에, 그죠? 쪽에서 그래서 신고한 사항은 다음 갖고 왔다. 그래서 신고 사항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그읍시다. 그래서 매수인 및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 들어가면 안 됐죠? 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또는 잔금 지급일, 및 또는이 아니라 및. 그 다음에 3호에 소재 지번, 그죠?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나 좌표는 아니죠. 그 다음에 4호에 종류, 면적. 5호에 실제 거래가. 사실은 이제 요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거래가 확인하려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거래가 투명하면 선진사회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어떤 입법 취지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6호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또는 기한. 그 다음에 7호에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사항,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딱 표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잘 적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믿습니다. 그분이 합격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23조 그 신고사항 파란펜 하셨죠? 근데 이제 보니까 8호하고 9호는 어떻게 돼요? 좀 다르죠. 그죠? 자, 보니까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 다른 거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거래 대상 주택의, 토지가 아니라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그죠? 가로를 뭐라고 했어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에서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를 초과한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좀 비싼 거, 초과죠. 이상이 아니죠.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봐요. 다른 경우는 뭐예요? 그죠?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9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입주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법 27조 1항으로 다시 갑시다. 자, 고루한, 그죠? 고루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딱 보니까 입법자의 어떤 그 마음이 딱 드러나 버리죠. 입법자는 이게 무엇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거예요? 실제 거래 가격. 이거 확인하려고 사실은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죠? 60일 이내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 242페이지 그 표에서 다시 한번 봤었죠? 나머지 60일도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60일 이내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제 데이터하고 이렇게 안 맞아. 부동산 거래 신고 이게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상에. 오케이? 이렇게. 자, 이내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그래서 등록관청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요거 X라고 바꿔주세요. 등록관청이면 안 되죠.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구로구, 그죠? 여주시 해가지고, 그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일반적으로 갔겠지만. 그래서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신고관청이라고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관청.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시행규칙 보세요. 17조 1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으면 시장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음영에 보면은 구청장 가로로 뭐라 이하 2조에서 뭐라고 한다고? 신고관청. 등록관청이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신고관청. 그러니까 등록관청하고 신고관청은 뭐예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이라면 틀리게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인 즉 부동산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예의가 있죠.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신고를 거부한 경우, 희한한 양반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네요. 예외가 있네요. 그래서 원칙은 공동신고, 예외가 단독신고. 그러나 또 예외가 있어요. 그게 바로 2항입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항이 예외죠. 공동신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공동으로 신고, 중개업자가 여튼 중개업자가 하여야 한다고요. 그죠? 예외가 두 개죠.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 예외적으로 한 놈이 못하겠다 하면 단독신고. 그죠? 그런데 이 두 경우로 할지라도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작성했다면 뭐예요? 중개업자가 그죠? 거래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따라서 중개업자가 거래 신고하는 그런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쵸? 여기에.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그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럼 법조문에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거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구별하시고요. 3항에 보니까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 즉시 교부해야 돼요. 즉시. 7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개설 등록증.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뭐 한 테마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여러 개가 걸리거든요. 그죠? 64페이지 보세요. 그죠? 거기 보면 처리기간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62페이지 그 시행규칙 4조 2항의 규정이 여기 서식에 그대로 녹아 들어간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즉시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그 서식 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179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음영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처리기간이 뭐냐? 즉시 되어 있죠.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 27조 사항 보겠습니다.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가 사망에 따라 신고 필증을 거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이미 거민계약서 관련할 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 각호 행위를 해서는 또 안 된다 하면 혼내주겠다. 앞에 위반 시제상으로 정리를 했고요. 6항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 지역의 주택에 대해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6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그죠? 주택법 쫓아가는 거죠. 그 다음 7항에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죠? 주택법도 적용하지 않은 규정이 있고 8항에 주택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1항, 2항 적용하지 않는다. 즉 뭐예요?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가 없다는 거죠. 주택거래 신고 하나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구토동물형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17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래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죠.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죠? 중개업자도 뭐예요?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죠? 중개계약서는 뭐예요? 서명 또는 날인.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도 역시 서명 및 날인. 부동산 거래신고서는 뭐예요?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죠? 아, 이거 참 진짜 한꺼번에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세뇌됩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시장군수구청장, 즉 신고관청에서 제출, 전자문서의 제출 이렇게 포함해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 공동신고라는 건 뭐예요? 둘이 서명 및 날인해서 한 놈이 오라 이거죠. 그죠? 2항의 칙 17조 2항입니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자는 그렇죠?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한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 원본이 아니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사유서의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그죠? 혼내주겠다 이거죠. 3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역시 그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죠? 이 경우에 말이죠. 거래 당사자 만약에 중개업자가 하면은 말이죠. 17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중개업자가 이렇게 중개한 경우에는 이 당사자 매수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이거 필요할까요? 이 사람 의무가 없다니까요. 중개업자가 하는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없겠죠. 중개업자 자기만 잘하면 되죠.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필요가 없죠. 자기만 잘하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 그 다음 4항에 주택거래 신고를 하는 중개업자는 역시 또 이렇게 서명 또는 날인해서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별도로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179페이지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죠. 그런데 이거는 별지 제21호 서식이라고 위에 돼 있죠. 별지 제21호의 이 서식이 바로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입니다. 거기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별도로 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이 아니고 뭐예요? 신고관청에. 즉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죠. 다음 5항에 뭐 신분증명서 내보여야 된다 되어 있고 6항에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항에 보니까 이렇게 위임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대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했나? 전자문서 신고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 되고 그래서 뭐 자필서명, 위임장, 거래당사 신분증명서 4번 이런 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말이죠. 7항하고 비교해야 될 게 8항이죠. 7항은 거래 당사자의 거래 신고 대리인이 되지만은 8항은 중개업자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임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공통점은 뭐예요? 전자문서 신고는 둘 다 안 되는 거다. 대리인. 그런데 거래 당사자의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좀 까탈스럽게 1호, 2호가 이게 필요한 거죠. 첨부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요게 필요한데 반해서는 말이죠. 소속 공인중개사 하는 경우는 1호, 2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안 해도 뭐예요?
이미 신고관청은 다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고용신고할 때 했잖아요. 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고요. 그죠? 이렇게 신분증명서만 내보이면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여기 지금 시행령 23조 2항 한번 볼까요? 자금 조달 계획과 그 다음에 입주 계획은 주택 거래 계획을 체결하는 매수인이 작성한다고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죠? 중개업자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가 돼요. 왜?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중개업자한테 알려주려고 할까요? 어떻게 조달했다. 그죠? 응? 아버지한테 떼써가지고 졸라냈다. 이렇게. 자식 노릇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이거 알려주고 싶겠어요?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주 계획은 물론 알려주는 또 특이한 양반도 있죠. 세상은 참 독특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작성한다고요. 나머지 중개업자가지만 그놈은 매수인이 작성하여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뭐예요? 중개업자가 이제 대신 이렇게 내주겠죠. 그렇죠? 이 경우 매수인은 자금 조달 계획이 중개업자에게 공개되는 원하지 아니한 경우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요. 창피하니까. 아니면 뭐 자금의 비밀 계획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미미한 것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수인이 작성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금 조달 계획과 그렇죠. 입주 계획. 그거는 그래서 중개업자 제공하여야 여기는 할 수가 아니죠. 그런데 봉인은 할 수 있다. 이런 미미한 사항. 그 다음에 신고법 27조 2가 신고 내역 조사가 나오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뭐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자료의 조치 요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령 23조 2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그래서 거래 대금 지급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구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객이면 어떻게 돼요? 불응시 3천만 원 과태료죠. 그렇죠? 우리 1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조의 3이 그죠? 검증 측의 구축 운용자가 누굽니까? 국장이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 28조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의 검증도 나왔죠. 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검증 측의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항의 세무관세의장이 뭐 통보해야 되고 세무서장은 말이죠. 세금 부과에 과세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기관들이 나오죠. 요거 뒤바꾸면 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의 9항 보겠습니다. 17조 9항. 부동산 거래계약안을 신고한 후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하여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자기가 아시니까 너가 알아서 하겠지.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즉시 교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항에 잘못 기재된 경우는 정정신청에 역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요거는 뭐예요? 원래부터 애초부터 잘못 기재된 경우는 정정신청이죠. 그에 반해서 말이죠. 13항은 뭡니까? 밑에 요거는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항목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특히 보면은 거래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있죠. 4호에. 그런데 위에는 없죠. 이런 어떤 차이점들 잘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령에 보시면은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신설이 됐어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말이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호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사무 있죠. 요때.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개인의 어떤 그런 좀 침해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별지 서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179페이지 나와 있죠?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 자세하게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6번에 종전토지 이렇게 나와 있죠. 종전토지. 요거는 뭐냐면은요. 요 규정은 180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8번 나와 있죠. 작성방법에. 작성방법에 8번은 종전토지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다른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건 거래 금액은 입주권의 실제 거래가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포함하니 아니죠. 제외한. 이렇게. 그래서 이 작성 방법에서 다 읽어 보시는데요. 특히 이제 5번 있죠. 5번, 6번 보면 쭉 보면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전용 면적을 기재하죠. 분양 면적이 아니고 전용 면적을 기재하고 그래 나와 있고, 단독 건축물은 연면적이죠. 그죠? 어떤 연면적이냐 전용 면적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7번은 물건 거래 금액 나이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뭐야?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지 총 거래 금액 적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당구 표시도 다수의 경우 이렇게 한 경우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된다고 해요. 생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